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방역의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85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을 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이틀간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이 580만 회분이라서 물량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1차 접종 70%는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859명입니다. 이로써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할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0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2,024명이 나왔던 지난달 31일 이후 2,000명대 확진자 발생은 꼭 일주일 만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주로 화요일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주말엔 검사량이 많지 않아서 주 초반엔 확진자 수가 주춤하지만 평일 검사량이 반영되는 주 중반부터는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2주 뒤 추석 연휴를 고려한다면 수도권의 유행이 줄어들어야 연휴 동안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 전파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제 하루 136만여 명이 백신을 접종해 하루 접종 인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접종률은 어제로 60%를 넘었고 모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36% 수준입니다. 백신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약 58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어젯밤 정부가 직계약한 모더나 백신 139만 3천 회분이 도착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직계약한 화이자 백신 342만 8천 회분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루마니아와 협력해 확보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도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전까지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가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이 다시 안정을 찾고 접종 속도도 빨라짐에 따라 코로나와 공존하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대략적인 밑그림을 내놓은 일상 회복을 위한 계획, 유한울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은 11월 시작합니다. 10월 말 일반 성인 80% 이상이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고위험층인 60대 이상은 90%, 그리고 성인은 80% 또는 85% 정도까지 해야 위중증을 좀 줄이고 통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측을 기반으로 정부는 장소별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져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야외에서부터 마스크를 꼭 쓰지 않는 쪽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했던 집단 면역 계획에서도 직계가족 모임을 푸는 데 이어 실외 노마스크는 접종 혜택의 사실상 첫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엔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줍니다. 2년 정도의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위험한 환경, 위험한 행동이 뭔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는 방역당국이 생각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과 또 돌파 감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계적인 완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은 좀 더 사실적인 얘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와 또는 방역적인 현실성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정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드 코로나 전환에 73.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유지가 가능한 하루 확진자 규모로는 41.9%가 100명 미만을 꼽았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새로운 과도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수반에는 탈레반 최고위원회 레흐바리 슈라를 이끌어온 모하마드 하산이 선임되었습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통치 시기와 2001년 미국 공격으로 후퇴한 뒤 지금까지 20년 동안 탈레반을 이끈 주요 인사들이 내각에 대거 기용되었습니다.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크게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른 통치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There are no significant names that would suggest that this is an inclusive government. This looks like a very hardline, exclusive Taliban government. 포괄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에 폭력배와 살인자들, 악몽이라는 더 노골적인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탈레반이 발표한 과도 정부에 대한 반응입니다. 수반에 임명된 모하마드 하산이나 부수반 압둘 가니 바라다드 등 기존의 탈레반 고위 인사와 국제사회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이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내무부 장관은 미국 국무부가 $10,000,000의 현상금을 건 인물이고 국방부 장관은 탈레반 창설자의 아들입니다. 이날 명단 발표에 이어 탈레반 최고 지도자 성명도 나왔습니다. 이번 아프간 장악 이후 처음인데 종교법 샤리아에 따른 통치를 선언하면서도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제협정을 준수하고 외국인의 투자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국가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건데 국제사회는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As you know, the UN Secretariat and the UN doesn't engage in acts of recognition of governments. Only a negotiated and inclusive settlement will bring sustainable peace to Afghanistan. 아프간 과도 정부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불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도중 탈레반이 총격을 퍼부어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달 넘게 조사를 해왔는데요. 1차 보고서에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이 20년 넘게 누출됐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올해 초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민간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1차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월성 1호기 부지 안에서 채취한 물에선 리터당 최대 75.6만 베크렐의 삼중수소와 그램당 0.14 베크렐의 세슘 137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흙에선 세슘 137이 그램당 최대 0.37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두 물질 모두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입니다. 보고서는 원인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벽에는 방수를 위해 에폭시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진 에폭시를 쓴 탓에 이음부에서도 샜습니다. 1997년 균열이 생겨 보수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장수가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차수막이 바닥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2012년엔 집안을 보강하기 위해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때 차수막까지 뚫어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흙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음부에서 새어나온 게 아니라 다른 균열을 통해 공기로 확산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또 원전 부지 밖으로도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